자, 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어두컴컴한 병원복도 한 여성이 조용히 램프를 들고 걷고 있죠.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모습입니다. 맞아요. 램프를 든 여인, 플로렌스 나이팅게일. 우리는 보통 그녀를 크림 전쟁에서 헌신적으로 병사들을 돌본 백의 천사나 근대 간호학의 어머니로 기억하죠. 그런데요, 만약에 말이죠. 그녀를 상징하는 그 따뜻한 램프가 사실은 진짜 무기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? 그녀의 손에 늘린 진짜 무기가 차갑고 날카로운 데이터 차트였다면요. 오늘 우리가 알던 나이팅게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.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. 자,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가볼까요? 때는 1854년 크림 전쟁이 한창일 때입니다. 나이팅게일이 터키의 스코타리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마주한 건 병원이 아니었어요. 그건 뭐랄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. 그러니까 병원이 그냥 죽음의 덫이었던 거예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하수구는 꽉 막혀서 오물이 줄줄 새어나오고 환자들은 그 오염된 물을 마셔야 했어요. 병동은요, 발 디딜 틈도 없이 환자들로 빽빽한데 사방엔 쥐랑 벌레가 들끓고 이게 과연 사람을 살리는 곳일까요? 아니죠. 솔직히 말해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보다 여기가 더 위험했습니다. 그리고 이 숫자가 당시 상황을 말해줍니다. 42.7%. 이게 뭐냐면요. 1855년 2월 이 병원에 입원한 군인들의 사망률이에요. 무려 42.7%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원에 들어온 사람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그냥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. 정말 충격적이죠? 이 위기감이 좀 느껴지시나요? 자,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? 적군 때문이었을까요?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습니다. 여기 이 작은 막대, 이게 바로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예요. 그런데 옆에 이 거대한 막대, 보이시죠? 이게 바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. 그 수가 비교가 안 되죠? 그러니까 병사들은 총칼에 죽은 게 아니었어요. 콜레라, 장티푸스, 바로 이 병원에서 얻은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나이팅게일은 어떻게 했을까요? 그냥 간호사로서 환자만 돌봤을까요? 아니에요. 그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. 마치 범죄 현장을 파헤치는 수사관처럼 이 재앙의 진짜 원인을 찾아 나선 거죠.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팅게일의 모습과는 정말 다르죠?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환자를 돌보는 간호가 아니었어요. 바로 조사였죠. 손에 든 건 붕대가 아니라 모든 걸 기록하는 노트였습니다. 그러니까 아픈 사람 한 명 한 명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병원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진단하기 시작한 거예요. 누가, 언제, 왜 죽었는지 그 모든 걸 말이죠. 나이팅게일이 남긴 이 말에 그녀의 생각이 전부 담겨 있어요. 병원의 첫 번째 요건은 환자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. 당연한 말 같죠? 근데 당시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. 그녀는 정확히 본 거죠. 문제는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해치고 있는 이 병원 환경 그 자체라는 걸요. 그래서 그녀는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. 첫째, 일단 데이터를 모았어요. 모든 사망 원인을 기록해서 문제의 크기랑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거죠. 둘째, 그 데이터를 무기 삼아서 런던에 있는 정치인들을 압박했어요. 이것 봐라, 이러니 병원을 청소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말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이게 정말 중요한데 청소를 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데이터를 모아서 그 효과를 똑똑히 증명해 보인 겁니다. 결과는 어땠을까요? 와, 이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. 개혁 전 사망률이 무려 42.7%였죠.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에 2.2%까지 뚝 떨어집니다. 거의 수직으로요. 뭘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니에요. 그냥 할수구 청소하고 깨끗한 물을 줬을 뿐인데 말이죠. 보세요.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. 데이터에 근거한 그녀의 판단이 수많은 목숨을 살려낸 겁니다. 자, 이렇게 현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나이팅게일의 진짜 싸움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엄청난 데이터를 런던에 있는 높으신 분들,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설득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.
영국으로 돌아온 나이팅게일은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었어요. 숫자로 가득 찬 아주 완벽한 증거 자료였죠.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. 여러분,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 이 두꺼운 숫자 뭉치를 과연 읽을까요? 아니죠. 관심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. 증거는 있는데 보여줄 방법이 없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던 거죠.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생각합니다. 좋아. 숫자를 안 본다면 그림으로 보여주겠어. 하고 말이죠. 이게 바로 그녀가 만든 혁명적인 무기, 급지 면적 다이어그램입니다. 우리가 흔히 나이팅게일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예요. 이 복잡한 통계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이해하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시각적 무기였죠. 이거 읽는 법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. 보세요. 이 쐐기 모양 조각 하나하나가 전쟁 기간 중에 한 달을 뜻해요. 그리고 이 조각의 크기, 그러니까 면적이 넓을수록 그 달에 사망자가 많았다는 뜻입니다. 아주 간단하죠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색깔이에요. 이 색깔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. 이 다이어그램이 딱 한 장으로 보여주는 진실이 바로 이거예요. 이 거대한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? 이게 바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. 그 옆에 요 조그만 빨간색 부분이 전투에서 다쳐서 죽은 사람들이고요. 어때요? 파란색이 빨간색을 거의 집어삼킬 것 같지 않나요?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됐어요. 우리 군인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. 이 사실을요. 이 다이어그램의 효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. 그 두꺼운 보고서는 아무도 안 읽었지만 이 그림 한 장은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왜? 너무나 명백한 시각적인 증거였으니까요.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. 이걸 보고도 에이 설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.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. 여기서 우리는 나이팅게일이 단순히 똑똑한 데이터 분석가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녀는 천체적인 전략가였습니다. 이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던 거죠. 먼저 최고 권력자인 빅토리아여 여왕에게 이 다이어그램을 직접 보냅니다. 그리고 의회의 모든 주요 인물들에게도 이걸 다 돌렸어요. 심지어 언론에도 이걸 공개해서 온 국민이 알게 만드는 아주 치밀한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. 자, 이렇게 크림 전쟁에서의 싸움은 그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.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.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녀의 방식은 영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아주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사실 나이팅게일은 전쟁 후유증 때문에 거의 평생을 침대에서 보냈어요.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멈췄을까요? 천만에요. 오히려 그 침대를 자신의 새로운 작전 본부로 만들었습니다. 거기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인도의 군대 보건 시스템을 원격으로 개혁한 거예요. 크림 전쟁 때랑 똑같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해결책을 내놓았죠. 그 결과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인도에 있던 영국군 사망률이 무려 63%나 줄어들었습니다. 침대에 누워서요. 그녀가 남긴 유산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. 1858년에 로즈 다이어그램을 발표했죠. 그 다음해에는 병원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을 썼고요. 나중에는 미국 통계학회 명예회원까지 됩니다. 그러니까 그녀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공중보건 시스템의 단단한 기초가 된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15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. 여러분 혹시 코로나19 때 매일 확진자 수 그래프 확인하지 않으셨나요?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 인포그래픽은요.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유산입니다. 복잡한 현실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그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결국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그 힘. 그 시작에 바로 그녀가 있었던 겁니다. 오늘 우리는 램프를 든 여인이 아니라 차트를 든 과학자로서의 나이팅게일을 만나봤습니다.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누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세요? 눈앞의 환자 한 명을 정성껏 돌보는 사람일까요? 아니면 아예 수백만 명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일까요? 꽤 어려운 질문이죠. 어쩌면 나이팅게일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데이터, 이 둘을 모두 가졌기 때문은 아닐까요?
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